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살면서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나다운 삶 꿈을 심어주고자 하는 5년차 직장인이자 이젠 나답게 살아볼게요의 저자 소보성입니다. 네, 바로 이 책인데요. 보통 작가님을 만나 뵙기 전에 책을 좀 많이 분석을 하는데, 오늘은 작가님의 인생 자체가 바로 이 책인 것 같아서 직접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네. 이 책을 읽고 제 서른을 되돌아보기도 했는데요. 이젠 나답게 살아볼게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있을까요? 제 책의 한 문구 중에서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모든 꿈을 이룬 과정에서 나다운 꿈은 존재하지 않았다. 라는 얘기가 적혀 있는데, 그게 딱 제가 저만의 꿈을 찾기 전에 딱 저의 상황을 묘사하는 문구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주체적인 꿈이 없이 남들이 좋다고 하는 그런 꿈을 저의 꿈인 양 설정을 하면서 30대가 되기 전까지도 참 많은 방황을 했었어요. 뭐, 우여곡절 많이 겪고 또 좌절도 많이 하면서 물론 지금 돌이켜보면은 그때 이제 경험들이 바탕으로 돼가지고, 이제 나다운 꿈을 좀 찾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런 내용들이 이 책에 이제 담겨져서 출간이 되게 되었습니다. 모든 나이가 각자 기로에 서지만, 서른은 모든 것의 출발점인 나이인 것 같은데요. 나답게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요? 나답게 산다라는 게, 내가 좋아하는 것으로 나의 삶을 채워간다라는 의미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나다운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나다운 꿈조차도 그 연습이 바탕이 되었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게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서른이란 나이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나라에서 평균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나다운 삶, 나다운 꿈을 고민하고 방황하기 시작하는 나이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대학 입시에 맞춰진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은. 그러다 보면 그 과정에서 내가 정작 자신의 진로, 나다운 삶을 고민할 수 있는 시간은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상 이제 수능을 다 보고 이제 대학에 진학할 때 돼서는 성적에 맞춰서 선택지가 몇 개 정해지고 그 중에서 너의 과를 선택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대학에 가가지고 다양한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의 그 여가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면 잘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 시간을 물론 노는데도 사용을 하겠지만 자기 자신을 되돌이켜 보는데 사용한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학교 생활을 하다가 2, 3년이 지나다 보면은 또 취직을 해야 된다라는 또 미션이 또 저희한테 주어지잖아요. 그러면은 또 약간 자기를 돌아보려다가도 현실에 다시 집중하게 되어버리는 상황에 와서 이렇게 다시 또 약간 자신을 바라보는데 소홀해지는 것 같아요. 서른의 의미는 대한민국에서 평균적으로 많이 고민을 하는 그런 나이다라고 제가 의미를 지어서 제목에다 넣었습니다. 책의 1장에 살아보니 꿈이 너무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첫 장에 쓰셨는데, 꿈은 있는데 꿈을 이루지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좌절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까요? 시련은 변형된 축복이다 라는 말이 있는데 당시에는 그게 시련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결국 나중에 돌이켜보면은 정말 다행이었다, 축복이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저는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작 35살밖에 살진 않았긴 했지만 그러니까 60 돼야 이 정도 생각하거든요. 네. 벌써 시련도 있었고 그 시련으로 극복까지, 책까지예요. 대단하신데요. 네. 돌이켜보니까 네. 저한테 있어서 되게 어려웠던 순간들이 지금의 좀 더 단단해져 있는 제가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또 나중에 좀 더 나에게 도움이 되거나 축복된 일이 될 수 있겠구나 하면서 그냥 정면 돌파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소한 어려움들이 쌓여가지고 그게 기반이 되고 성장할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이제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와, 제가 35
글쎄 뭐 했나 돌이켜보면 네. 참 철이 없고 무모하고 도전하고 한 20살 같이 살았는데 예. 대단하세요. 이 나이에 벌써 자기계발서를 쓸 정도면 앞으로 정말 대단한 글이 점점 더 나올 것 같은데요. 방황하는 청춘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작가님이 조언해 주실 때 더 와닿을 것 같거든요. 아, 예, 예. 네. 방황을 한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저는 되게 노력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노력이라고 하는 거는 그게 고민을 하는 것이든 생각하는 그 어떤 모든 행위들을 다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 방황하는 본인 모습에 꼭 실망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신이 모든 거를 결정하고 선택해 나가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군가가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삶을 꾸려 나가야 될 시기이기도 하고, 당연히 그때 오는 방황이나 고민들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황을 하는 것 자체를 전혀 부끄러워할 필요도 없고 좌절할 필요도 없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나다운 꿈을 찾는 방법이 있을까요? 나다운 꿈을 찾기에 앞서서 네. 나다움을 먼저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나다움이라는 거는 자기 자신과 끊임없이 많은 대화를 해보지 않고서는 찾아내기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내가 어떤 가치를 추구하고 있고,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를 본인과 스스로 끊임없이 대화해보지 않은 사람들은 나다움을 찾기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좋아하는 것, 그리고 내가 관심 있고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이 뭔지 그 꿈을 찾기 위해서는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해봐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말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본인이 어떤 분야, 그리고 어떤 역할을 할 때 본인이 잘하는지를 빨리 파악을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책을 쓰고 난 이후 네. 변화된 점이 있을까요? 이 책을 쓴 것 자체가 저는 이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지금 이 책을 썼을 때 공감하는 사람들은 이제 20대에서 30대 초반의 취준생 분들까지는 이 책에 되게 공감을 많이 해주셔요. 네. 공감과 소통을 잘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소통을 하려면은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경청을 하는 게 가장 기본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경청을 하고 상대방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 생각에 내가 어떤 식으로 공감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경청을 하는 것 못지않게 반응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 사람들은 반응이 없으면은 다가가지도 않거든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떻게 다가오는지에 따라서 내가 반응하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그 반응을 할 때도 성심성의껏 잘 반응을 해주고, 그 다음에 따뜻한 말 한마디라도 더 건네줄 수 있다고 하면은 더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40, 이젠 나답게 살아보려고 해서 나오고, 50, 60, 70, 80, 90, 100세까지 딱 나왔으면 좋겠어요. 책 제목이. 네. 좋네요. 근데 작가님 이렇게 생각하시기까지 네. 시련이 있으셨나요? 그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시련이 있고 이런 거는 많이 없었었지만, 진짜 말 그대로 꿈을 정확하게 몰라가지고 이렇게도 갔다가 저렇게도 갔다가 하는 그런 게 되게 많았었어요. 그렇다 그럴 수 보니까 있겠어요. 생각해보니까. 저에게 있어서 시련은 뭔가 경제적인 시련 이런 거라기보다는 꿈이 명확하지 못하기 때문에 겪을 수밖에 없었던 것들이 저에게는 시련이었어요. 저희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노동만 하면 부라는 먹고 살자는 목표가 있었고, 우리 때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그걸로 많은 부분이 좀 해결이 됐는데, 그렇죠. 지금 시대에는 그럴 수 있겠어요. 꿈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은데요. 네, 진짜? 맞아요. 그래서 각자의 꿈을 찾아야 되는 시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르신들이 생각할 때는 작가님도 말씀하셨듯이 경제적인 어려움도 없고 굉장히 자유도 많이 주는데 뭘 고민해? 나다운 길을 찾는 숙제부터 시작되네요. 네.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 세대들은. 평소에 독서는 어떻게 하세요? 자기계발서를 위주로 책을 읽는 편입니다. 그래가지고 뭐 한때는 이제 심리적인 부분에 대한 책들을 많이 읽었고요. 예를 들면 어렸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네네. 요거 책을 시작으로 이제 그 상대방의 어떤 심리를 알 수 있는 그런 책들을 좀 여러 개 읽었던 것 같고요. 한 20년 되지 않았어요? 그건 좀 엄청 오래됐었어요. 네네. 그 어렸을 때 그랬었었고, 아, 이제 근래 들어 읽었던 것들은 이제 말을 어떤 식으로 해야지 상대방과의 어떤 기분 좋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래서 말하는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책들을 좀 여러 권 읽었었고요. 와. 좀 의식적인 부분에 좀 관심이 많아졌어요. 그래서 끌어당김의 법칙이라든가 그런 위주 상상의 힘 이런 책들을 좀 읽어서 어떻게 하면 내가 원하는 바를 좀 빨리 이룰 수 있을까 그런 거에 대한 책들을 저도 좀 알려주세요. 어떻게 하면 원하는 바를 이룰까요? 지금이라도 이대로 나이 들었다가는 구박받겠다 싶어서 잘 소통하고 잘 말하고 싶은 사람인데 네. 오히려 이 부분은 저희가 윗세대로부터 물려받은 문화는 아니기 때문에 다음 세대에게 저는 배우고 싶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작가님께 연락을 드린 이유이기도 하고 네네. 네. 어떻게 하면 좀 사람들과 잘 지낼까요? 그 끌어당김의 법칙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기가 상상하고 이제 생각했던 것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감정들을 내가 느꼈을 때 그런 상상이 현실로 이렇게 다가온다라는 법칙이고요. 그리고 사람들과 잘 지낼 수 있는 거,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책들을 보면요. 어떤 식으로 말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스킬적인 부분보다는 이 마인드를 많이 강조를 하더라고요. 그 책에서는. 맞습니다. 네, 그런 내가 이렇게 달콤하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과 좀 더 잘 지낼 수 있을 거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저도 책을 읽었거든요. 근데 전혀 그게 아니고. 그런 기술이 있는 게 아니라. 네, 그런 게 아닙니다. 기술이 있다면 사기꾼이. 그렇겠죠. 읽을 것이고. 결국에는 본질은 뭐 이제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주고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으면서 내 의사를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게끔 하는 그런 뭐 어투나 그런 표현 방식은 있습니다만, 네. 결국에는 이제 사람을 대하는 마음이 좀 중요하다라는 게 전체적인 책을 관통하는 얘기들. 맞습니다. 상대의 마음도 다치지 않게 하고, 또 나와 의견이 다를 때 내 마음도 좀 다치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조율하죠? 이거는 사람들도 되게 많이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나대화법이라는 게 있어요. 나대화법이라는 거는 상대방한테 질책을 하거나 상대방에게 내 의견을 전달하고 싶을 때 너는 왜 그랬어? 그리고 너는 이게 좀 안 좋아 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나를 주어로 사용을 해가지고 상대방에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도 상처를 받지 않으면서 나도 나의 입장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나는 너가 그렇게 행동했어서 너무 서운했어. 아니면은 너는 이게 나빠 라고 하기보다는 그렇게 행동했을 때 내가 마음이 좀 안 좋았어 라고 하면은 나쁘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완곡하게 표현을 하면서도 내가 좀 너에게 서운했다라는 거, 너는 좀 이렇게 안 좋았다라는 거를 간접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건데 그게 가족들 간에서도 그렇고 친구들 간에서도 그렇고 그 다음에 회사 사람들한테서도 이게 되게 많이 적용이 될 수 있더라고요. 와, 작가님은 젊은 사람들한테 가르치지 마시고 꼰대들한테 좀 가르쳐주세요. 우리 꼰대들이 그런 말 잘 못하잖아요. 어른들한테 강의하셔야 되겠어요. 이거는 우리가 배워야 되니까. 50대들에게 말 좀 이렇게 해주세요. 혹시. 제가 얘기하면 아닙니다. 잘려요? 그래서 아직은 저는 윗세대의 장점도 물론 굉장히 많지만 조금 더 표현의 방법 이런 건 배우면 좋을 것 같아요. 내 마음을 표현하는 방법. 앞으로 또 작가님의 어떤 계획이 있으신가요? 살면서 방황하고 있는 청춘들에게 좀 이렇게 선한 영향력을 주고 싶은 거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청년들과의 자주 소통하는 그리고 모임의 그런 자리를, 그런 기회를 많이 마련해 나가고 싶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고민을 갖고 있는지 그들의 니즈를 좀 더 파악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니즈를 바탕으로 좀 더 풍성한 다음 책을 내고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거든요. 요즘 젊은이들이 생각하는 좋은 삶이란 어떤 삶인가요? 이상적인 삶이라고 한다면은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벌고 나아가서는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게 좋은 삶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좋은 삶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자신이 하고 싶은 어떤 자신만의 삶, 그리고 경제적인 풍요. 이 두 가지인 것 같아요. 꿈이라고 하면은 부자가 돈을 많이 버는 게 좀 많이 꿈으로 설정되어져 있는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꿈은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이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에 대한 꿈을 말하는 건데, 언젠가는 그래도 사람들이 좀 더 자신만의 꿈을 찾는 좀 그런 분위기가 형성되는 시점이 저는 올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람들의 니즈를 많이 파악하는 것. 적어도 자신이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꿈을 못 찾아서 방황하는 사람들의 니즈를 찾는 게 일단 저의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고민은 뭐예요? 그 이제 MZ 세대들의 어떤 그 특징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행복에 집중할 줄 아는 그런 세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의 고민은 자신이 행복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자신이 지금 행복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가고 싶은 여행이면은 언제든지 그냥 탁 가버려요. 그리고 자신에게 선물을 해주고 싶을 때는 탁 선물을 해주고, 그리고 또 자신이 행복하지 않아요. 회사를 다니면서 행복하지 않으면 과감하게 그냥 퇴사를 해버리는 그런 세대거든요. 그 본질은 이제 좀 행복하고 싶다라는 건데, 자신에게 집중해서 행복을 찾는다라는 그 의미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을 구분을 하면서 자신이 좋아하는 것에 집중하기도 한다라는 의미이거든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좀 찾아가고 그런 과정에 되게 열심히 살지만 열심히 살면서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이 찾지 못하는 나다운 삶이 찾아지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 그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노르웨이나 핀란드도 아니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국가에서 다 해주지도 않는데 나의 행복, 나다움,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했을 때 노후 대책을 저희는 많이 생각을 하고 그쵸. 젊은 시절은 좀 아끼고 살자 이런 네. 게 있었는데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물론 이 시기만 할 수 있는 것도 있어요. 이 나이이기 때문에만 해야 되는 것도 있고 그걸 다 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상 노후의 보장이 얼마나 될 것인가 그 갈등 조절을 잘 해나가야 될 텐데 네네. 노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도 한때는 진짜 패기로 넘치고 뒤 생각 안 하고 딱 그 순간만 바라보고서 했었을 시기가 있었거든요. 딱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그 자신의 행복에 집중해서 한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의 당장의 그 상황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뭔가 저축을 하고 싶은데 모이는 게 없다 보니까 이럴 바에 그냥 즐기자 이런 마인드가 좀 많아진 것 같아요. 그리고 SNS를 통해서 그런 게 또 많이 또 퍼지고 하다 보니까 자꾸 자기랑 상대방을 비교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자기는 아껴야 될 상황이지만 사람들은 또 이렇게 하고 있네? 나도 그렇게 해볼까? 이렇게 휩싸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을 거고요. 거기에서 뭔가 자기만의 딱 중심을 잡고서 이제 가야 되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은 많이 휩쓸린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 어떻게 뭐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할 수 있겠냐. 내가 하기 싫은 일도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도모해야지 라는 그 생각을 어느 순간부터 저는 하게 됐어요. 노후의 나다움도 내가 좀 보호해줘야 맞아요. 되지 않을까? 네, 맞아요. 이러기 또 꼰대 같은 말인가 싶긴 한데 물론 저도 젊을 때 뭐 그렇게까지 생각은 못했지만
막연하게 꾸준히 이제 교육받을 부분은 있었죠. 작가님은 어떻게 이렇게 좀 일찍 깨달으셨잖아요. 네. 지금 어떻게 생활을 하고 계세요? 아직은 지금은 그냥 직장을 다니고 있어요. 직장을 다니면서 저도 이제 뭐 이제 결혼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될 나이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직장에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약간 이 책을 내는 거, 그리고 사람들에게 뭔가 이 선한 영향력을 주고자 하는 것도 마음 한편에 있어요. 기회가 왔을 때 잡느냐 못 잡느냐 그런 건데 이렇게 책도 쓰시고 생각도 많이 하시고 살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는 분명히 잡을 수 있는 사람이 되신 거죠. 준비가 되신 거죠. 끝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아, 직장을 다니면서나 아니면은 직장을 구하기 전이라든가 아니면은 학교를 다니면서 더 어리게는 이제 진짜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도 좀 빨리 깨어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 내가 삶을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말 다양한 경험, 그리고 용기를 내고 실행력을 좀 같이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 용기를 내지 않으면은 나답게 살기보다는 남답게 살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순간에 진짜 이거는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젠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면서 이제 나답게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체험을 하면서 용기를 내는 삶을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나답게 살기가 그냥 그 말만 딱 떼어서 들었을 때는 좀 이기적이고 개인주의적인가?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그것이 전혀 아니고 나답게 살기 때문에 타인과 더 행복하게, 더 조화롭게 잘 살 수 있는 방법인 것을 오늘 배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책은 청춘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덕분에 저의 30즈음을 되돌아보기도 했고요. 예. 더 나답게 사는 사람이 많은 세상이 되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